건강에 좋다고 계란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잠깐 지금 당장 멈추세요. 계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15년간 매일 계란 3개씩 드셨던 78세 한만수 씨는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완전히 끊었던 71세 송혜자 씨는 극심한 근육 손실로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이호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들, 무조건 나쁘다거나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들이 실제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상 분들이 계란을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개별 맞춤 가이드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영상 끝부분에는 계란의 건강 효과를 3배 이상 극대화하는 특별한 조합법과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정말 아까운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한 번의 클릭으로 지속적인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황금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35년간 축적한 모든 임상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대략 2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정말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전체 혈중 콜레스테롤의 약 30% 정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철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무려 12년간 계란을 완전히 금식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심각한 근감소증과 면역력 저하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계란 1개씩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4개월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근육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전반적인 체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란 1개 정도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도 계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셨을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정보들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계란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메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만성질환이 없으신 건강한 분들의 경우 하루 1개씩 주 5회에서 6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받으면서도 다른 영양소들과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루 반개, 즉 이틀에 1개 정도가 안전하며 특히 노른자 섭취는 주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세 박영희 씨의 경우
고혈압 치료 중이셨는데 계란을 아예 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계란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이므로 혈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드리고 흰자 중심으로 섭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8개월 후 근력도 향상되고 혈압 조절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 3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노른자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 후 섭취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노른자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모든 기준들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란이 왜 이렇게 중요한 식품일까요?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계란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내용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다소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들으셔도 이해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능들을 모두 확인하신 후에는 계란을 더욱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즉 계란 안전 섭취 4단계법도 연이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계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왜 이렇게 필수적인 식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근력 유지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체중 1kg당 1.3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 성인보다 약 25% 더 많은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5g의 최고급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급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55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필요 단백질량이 70일지인데 계란 2개만 섭취해도 13g, 즉 전체 필요량의 약 18%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화 흡수율이 98%로 거의 완벽합니다. 치매 예방의 열쇠인 뇌기능 보호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콜린을 섭취한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감퇴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마 기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변성 예방입니다. 70세 이상에서 시력 상실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연령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계란에는 이를 예방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이런 성분들이 있지만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조순남 씨는 황반변성 초기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꾸준한 계란 섭취와 함께 다른 치료를 병행한 결과 1년 6개월 후 검사에서 진행 속도가 크게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계란이지만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식중독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계란 안전 섭취 4단계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계란이 건강에 유익해도 안전하지 않게 조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식중독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생계란 섭취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생계란이 영양가가 더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균은 젊은 사람에게는 경미한 장염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탈수,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세균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응급실에 내원한 76세 환자분이 계시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계란을 매일 섭취하시다가 중증 식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한 계란 섭취를 위한 계란 안전 4단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신선한 계란 선별입니다. 계란 구매 시에는 껍질에 균열이 있는 것은 피하시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여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구매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온에 오래 방치하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2단계는 철저한 세척입니다. 조리 전에 계란 껍질을 흐르는 찬물에 부드럽게 세척해 주세요. 껍질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완전 가열 조리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조리하세요. 반숙은 절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완전히 익힌 계란찜, 삶은 계란, 충분히 가열한 스크램블 에그 같은 조리법을 권장합니다. 4단계는 조리 후 즉시 섭취입니다. 조리된 계란은 1시간 30분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온에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조리에 사용한 도구들도 즉시 세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주의사항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 안전 4단계법 꼭 기억하세요. 반숙이 소화에 좋고 영양소 파괴도 적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소화 능력보다는 안전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완전히 가열한 계란도 소화 흡수가 충분히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 가열해서 드세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면 가장 안전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조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은 끓는 물에 12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삶아주세요. 노른자까지 완전히 단단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란찜은 김이 올라오는 찜통에서 속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덜 익은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익혀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는 팬에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볶아주셔야 합니다. 촉촉한 상태로 먹는 것은 피해주세요. 계란 후라이는 한쪽 면만 익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뒤로 뒤집어서 양면 모두 완전히 익히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계란의 모든 영양 성분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에도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떤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피해야 할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란이 아무리 훌륭한 식품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란 섭취 후 두드러기, 호흡곤란, 소화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지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간경변이나 특정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주의해야 할 식품 조합들입니다. 베이컨, 소시지와 함께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포화지방 섭취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조합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과 함께 단 음료나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혈당 급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도 많습니다. 시금치, 케일, 토마토 등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율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현미밥이나 통곡물 빵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크게 향상되어 더욱 유익합니다. 개별 주의사항들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계란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식단 변화는 피하시고 꾸준히 드시되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간을 한 계란보다는 부드럽게 조리한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 소화장애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구체적인 섭취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이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란을 드시면 좋을지 최적의 섭취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건강한 7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1개, 일주일에 5에서 6회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이든 계란찜이든 1개씩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삶은 계란, 화요일에는 계란찜, 수요일에는 스크램블 에그,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하나씩 부담 없이 드시면 딱 적당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 일주일에 6번까지 괜찮다. 이것이 바로 계란의 최적 섭취 스케줄입니다. 계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계란은 아침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아침에 섭취하면 하루 종일 사용할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은 포만감이 뛰어나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나 과식을 예방해 줍니다. 셋째, 우리 몸은 오전 시간대에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계란을 섭취하면 근육 건강에도 최대한의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복용하시는 약물, 다른 질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다른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계란이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주나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 자체는 혈압이나 혈당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계란의 나트륨 함량은 매우 낮아서 혈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할 때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베이컨, 햄 같은 고나트륨 식품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계란 한 개의 탄수화물은 0.5g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단백질이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될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께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라고 하면 계란을 먹은 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란 껍질 색이 갈색이면 더 영양가가 높은가요? 이것도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계란 껍질 색깔은 영양가와 전혀 무관합니다. 갈색 계란이든 흰색 계란이든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껍질 색깔은 닭의 품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갈색 깃털을 가진 닭이 갈색 계란을, 흰색 깃털을 가진 닭이 흰색 계란을 낳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갈색 계란을 낳는 닭이 보통 체구가 더 커서 사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때문이 아니라 생산 비용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이 아니라 신선도입니다. 신선한 흰 계란이 오래된 갈색 계란보다 훨씬 좋습니다. 매일 같은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어도 되나요?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를 번갈아 가며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소 흡수도 더욱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계란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마세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둘째,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섭취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은 하루 한 개씩 주 5회에서 6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셋째, 계란은 근력 유지, 뇌기능 보호, 시력 보호 등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넷째, 안전한 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완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생계란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째, 아침 시간대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계란처럼 훌륭한 식품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조건 피하시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필요에 따라 조절해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혼자서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정보 나눔의 시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도 계란 섭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